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냈다 자평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3년 좀 평가해 보십니다. 무슨 성과를 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으로서 탄핵 요청하고 대목 잡고 계속 자기들이 여당 때 안 하던 법안 계속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탄을 열심히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표로서 국민 앞에 부채법적권 특권 같은 거 포기하겠다 이래놓고 몇 달 만에 이 체포동의안 거부해달라고 온다는 호소하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비록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의 괴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국민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당에 대한 꾸짖음, 준엄하게 꾸짖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든 게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맨날 싸우는 정치, 경제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그런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거리 여사는 우리가 그때 총선 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키고 이런 공약으로 비전으로 선거가 나고 그때 우리 이조 심판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여당이 야당 심판해달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총선했었는데 지난 총선도 대통령이 그냥 잘못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충분히 근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불안하고 위험 저분이 가장 쉽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될지 저뿐만이 아니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뚜렷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짧은 경선 기간에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호소하시겠습니까? 그 경제를 살리는 국가 지도자의 능력이나 또 정치를 정말 안정 속에서 개혁을 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뭐 하루아침에 한두 달 안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철학과 비전과 정책적으로 준비된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고 저는 제가 16년째 정치하면서 저는 제일 중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경제하고 안보입니다. 특히 지금은 하나만 꼽으라면 경제죠. 너무 위험하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예컨대 이재명 대표하고 저 유승민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경제 살리는 능력, 정책적인 어떤 능력 이런 데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압도할 수 있고 결국 중원에서 중도에서의 경쟁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저는 중도층에서 무당 측면에서 국민의힘 이번에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를 보니까 너무 불안한데 국민의힘에서 만약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난 찍어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께서 만약 많으시다면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선전을 좋은 선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분야는 어떻습니까? 안보 분야 경제하고 다 맞물려 들어가지만 지금 중앙은 북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미국 위기라는 아상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몰래 트럼프를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중앙미국 문제만 보라고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 독립 불안한 문제만 하고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독립이 문제도 꺼냈지 않습니까? 네. 독립이 분담 문제마다 지금 우리가 10달러 약 300m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건 중앙미국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무역 협상하고 막 연계가 돼가지고 연계가 되고 이어서 있습니다.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서행하세요. 한미 관계가 그동안 우리 경제 안보에서 중요한 거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하고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거 두 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 안보에서 앞으로 엄청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한미군, 북한 핵 문제, 방위비군 난금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딜입니다. 딜. 트럼프가 느끼기에 자기가 굿딜을 했다. 다음 한국 대통령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럼프가 원하지만 우리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굿딜을 해가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한미군 가지고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걸 잘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 안보하고 경제가 완전히 한 일체가 돼가지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평소에 국가 경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철학과 전략이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CNN과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 그리고 한중일 공동 대응은 한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이 부분은 적절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할 때 미국한테 우리가 기회주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하고는 저는 평소에 일관된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트럼프가 약간의 양보를 했습니다. 약간의 큰 양보를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계속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유예를 하겠다. 그 90일 유예가 그저께는 가짜 뉴스를 그려가 미국 정시가 막 출렁이고 난리가 났는데 어제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EU나 이런 데가 중국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치르는 거를 트럼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미국 안에, 미국 내,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고용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이러면 트럼프가 아마 그거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만 견제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잘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한테 매겼던 그런 상호 관세 이거를 지금 유예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한덕수 권한 대행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하고 우리가 어떻게 딜을 해서 이 딜 안에는 경제고 안보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복합적인 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딜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키고 우리 수출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관세뿐만이 아니고 무슨 알래스카 LNG다 조선이다 안보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원스톱 쇼핑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우리가 제시하는 딜을 우리가 플랜 A, B, C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자 이러면 미국 당신들은 이익이고 당신이 원하는 거 이 정도 우리가 틀어줘. 그 대신에 우리한테는 조선이 됐든 LNG가 됐든 방위가 국토 방위가 됐든 국방이 됐든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한다. 그 안에는 아마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거까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국가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자 우리가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 줄 거는 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주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뭘 받아낼 거냐 거기에 저는 평가가 달린 거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보수 잠룡들과 가상양자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무당층에서는 표심이 엇갈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이 뉴스원의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의원님의 가상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무당층 표심 대결에서 이 전 대표는 25%, 의원님은 35%로 이 전 대표를 이겼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큰 대선 전략으로 늘 강조한 게 중도에서 이기자, 중원에서 이기자는 겁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무당층의 여론조사 결과, 네. 무당층, 중도층 이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국가를 이끌어갈 어떤 능력, 유능함, 거기에다가 도덕성과 품격, 저는 그걸 갖춘 지도자를 저는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중도 무당층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힘 정말 탄핵 때문에 싫다, 안 찍겠다. 근데 민주당을 쳐다보니까 이재명 후보 너무 불안해, 못 찍겠어. 그럴 때 국민의힘에서 민심에 가장 가까운 후보를 만약 딱 내놓으면 그러면 이번 선거 전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8년 전에 우리 선거 때 참패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탄핵 이후에 우리가 그냥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5년 겪어본 국민들의 경험이 있고,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을 겪어본 국민들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보만 드라마틱하게 뽑아서 내놓으면 이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단일화도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약 아니, 이제 200m 빅텐트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는 네, 아까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추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 장례 명장 1호 유재철입니다. 2006년에 최규하 대통령 장례를 시작으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에 노태우 대통령 장례까지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2002년도에 미국하고 일본을 가서 장례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죠. 일본에는 떠나기 전날 밤에 풍야라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이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그런 덕담을 주고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또 미국에서는 관을 열고 이렇게 비움이라는 의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접견 서비스가 되는데,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가까우신 분들이 고인을 위한 추모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막 참 유머러스하게 진행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보면 미국 장례식의 주인공은 고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재는 상주나 종객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타인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떠나가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9.7도, 전주 12.7도, 부산 14.6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부산 19도, 대전, 광주, 제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강원도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경상도는 늦은 오후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소경은 오늘과 내일 즐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하신 것은 추경 민생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 등 민생 현안을